자,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 총설, 공간 재구조화 계획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를 참조하는 것도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구조를 잡는 데 유용합니다. 이 부분을 틈틈이 잘 활용하시고요. 자, 그럼 용도지역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기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 전에는 이제 좋은 말들 써 있어요. 좋은 말 쭉 진행되다가 첫 번째 핵심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주거지역인데 동시에 상업지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인 것입니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런 말 당연히 틀리고 너무 쉬운 문제 같지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35회 시험에서도 나왔죠. 아마 부동산 공법뿐만 아니라 1차 과목인 학개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흔들리지 않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알아본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용도지역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잠깐 건너갔다 올까요? 자, 용도지구 나오죠. 그 다음 챕터가 용도지구인데 여기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이 안 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문 경우이겠지만 경관지구이면서 취락지구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 지역은 상호간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용도 지역은 어떻게 나뉘어지고 세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법 전반에 걸쳐서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체에서 시험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이 골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크게는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도관, 농자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세분되냐면은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되어 있죠. 관리지역은 관, 보, 생, 개,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거지역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전용지역은 두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일준 하고요. 전용은 두 개로 나눈다, 일반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이렇게 외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유근이가 있는 거죠.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 공업지역에서는 전일준이 살고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녹지지역은 녹보생자 해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세분이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녹지지역은 녹보생자 해서 녹보생자 다음에 그 녹지자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지역은 관보생계, 관보로 생계를 꾸려요. 관보생계. 그리고 후에 관리지역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죠. 관보생계.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세분된 21개 지역의 간략한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곳이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 양, 편, 일편단심, 전양 일편단심 그렇게 외우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또 이 양호한 주거 환경이긴 한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이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인데, 순서대로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단공, 저, 중, 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전양 일편단심, 단공, 저중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종 전용은 단독주택, 2종 전용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1, 2, 3종 일반은 저, 중, 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런 개발 활용도가 그만큼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및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사실 요 내용만 잘 봐도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중심 상업이니까, 중심에 있으니까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확충한다. 일반 상업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다. 유통 상업은 유통 기능의 증진이다. 근린 상업은 근린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공업과 일반공업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누는데, 전용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전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이 수용되고요. 일반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업지역,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합니다.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내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땅값이 또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공업, 주거 및 주거와 상업기능 또 업무기능까지 이렇게 좀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공업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준공업지역이에요. 뭐든 준자가 붙으면 그 뒤에 있는 글자와 비슷한, 공업지역과 비슷한, 주거지역과 비슷한 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긴 한데, 공업지역과 비슷하긴 한데 더 좋은 것은 이 위에 있는 상업과 주거 기능들을 이렇게 좀 믹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도시지역에서도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녹보생자, 보전녹지지역. 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이 녹지지역은 도시에 있다고 그랬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고요.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도 농업 기능을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땅인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개발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땅을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고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만 딱 따서 암기하고 계시면 그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이에요.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은 키워드가 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녹보도, 녹이 쓴 거를 보도하면 이유 감사하죠. 그러나 너무 아파트에 녹물이 나온다고 보도를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제해달라. 자연녹지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녹보도 생유, 그러나 자제해달라.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은 이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관농자라고 했죠. 이 관리지역은 이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그래서 관보로 생계를 유지한다. 관보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한다. 관보생계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 보전관리지역은 뭐냐면은 다음에 나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그러나 아직 도시지역은 아닌 그러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앞으로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활용도가 높고 땅값이 이제 이 관리지역 내에서는 비싸죠. 그래서 여기도 서로를 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자, 생농, 계편. 말을 좀 만들려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녹보도 하는 거는 고마워, 생유해. 그러나 좀 자제해야 돼. 자제하지 않으면은 한번 보라고, 보자, 생농. 이건 무슨 욕 같죠? 그러면서 개편된다, 개판된다, 개편된다. 그렇게 뭐 말을 만들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암기하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특별한 문제 없겠죠? 농사 농자에다가 산림 님자잖아요. 농림, 산림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앞글자 5가지 암기할 필요 없고 뭐 당연한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이죠. 이 사람들은 지역의 특성이나 뭐 개발 밀도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갖고 필요하다면 주거지역이 원래는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2가지밖에 없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3종 전용 주거지역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분해서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렇게 또 3인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어떠한 법률에서든 이 특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예의에 해당되는 그러한 조항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특례라는 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 조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의 특례는 이런 지정의 특례와 결정고시 의제의 특례가 있어요.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를 해주는,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주는 그러한 특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인즉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특례 조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지일 때 어떤 용도지역에 예외적인 특례사항을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2가지인데, 공유수면. 자, 이 공유수면은 원래는 바다, 강, 호수, 하천, 항만 등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면을 말하고요.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수면을 말해요. 그리고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다만 언급하는 것이고, 이 바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이 매립 목적이 그 매립하고 있는 그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요.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여기를 이제 매립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가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요것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매립 목적이 역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이 용도 지역과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은 다 매립하고 나서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굳이 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다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어차피 이웃하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매립 목적이 같으면은 바로 그냥 농림지역으로 봐준다,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지가 않고 이 밑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유수변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리고 또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자, 위에하고 뭐가 다르죠? 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땅을 매입했는데 여기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 혹은 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요 위쪽은 도시지역이고 밑에는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매립을. 그런 경우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는 농사 지으려는 목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도시지역이 또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뭐 도시지역으로 할지 농림지역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걸 알아두시고요. 이것들을 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내놓은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이 위에 있는 특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정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면은 지체 없이 관계 유기인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정고시 의제 특례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특정 사업의 승인 허가가 될 때 그 승인 허가로 용도 지역 변경이 자동으로 간주된다는 그러한 특례 조항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아래의 이 5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꼼꼼히 알아두셔야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그러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도 도시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산업단지, 즉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도 있는데요. 농공단지는 제외되고요. 전원사업개발구역, 이것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사업개발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수력발전소 같은 거는 이제 대규모 댐이 위치해져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 도시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밑에 있는 마을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규모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전하면 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항택산전, 어항구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요. 조건이 항만구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인데 농공단지 제외하고, 전원사업개발구역인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이런 거는 제외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그러면 뭐 원자력 발전소도 도시지역으로 해당되나? 원자로 터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틀리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 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개발이라는 대규모 이 기반 시설을 수반하는 발전소 건설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만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지역 안에서의 결정 고시 의제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는데, 이 관림지역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가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대규모인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B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A는 농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어요. 35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구역, 예정구역 등을 이렇게 지정한 경우에는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기정사실을 표시해서 유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용도지역의 환원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뭔가 용도지역으로 간주하는 어떤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이전 용도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려고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 계획관리지역으로 남겨야 되죠. 다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전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역시 기득권 보호 내용 나오죠. 이미 착수한 자, 허가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의 그 밖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웬만하면 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 상, 공, 노고로, 그리고 관리지역은 관보, 생계로 웬만하면 다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가 되는지 통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이 이렇게 도관농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로로 세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역에서도 뭔가 그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행위 제한을 받는데 원칙이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이 도관 농자가 미지정된 경우, 자, 도, 관, 농, 자가 있는데 이 미지정을 여기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이 뭐냐면은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도시지역이 가장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규제가 강합니다.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지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세분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이 주상공로로 세분되어 있고 관리지역이 관보, 생계로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미세분 지역이 있다. 도시지역에 미세분 지역이 있다. 이 관리지역에 미세분 지역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각각 이렇게 도시지역에서는 이 녹지지역의 보전 녹지가 가장 규제가 강해요. 위로 갈수록 규제가 약하고요. 이 녹지지역에서는 보전 녹지가 가장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세분된 곳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보전 녹지의 규제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에서는 관보 생계 중에 보전 관리가 가장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어떤 미세분된 공간이 있다, 지역이 있다 할 때는 이 보전 관리 지역의 제한을 적용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표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20% 이하에 해당되고요. 용적률은 80% 이하에 해당됩니다.
조금 이따 알아볼 거예요. 그 정도만큼은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 단독주택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도시지역에서 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법률이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은 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접도구역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속도로 옆에 일부 땅들을 공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도에도 그렇고 이 넓은 도로 옆에 보면은 도로와 뭐 집 혹은 기타 건물 사이에 완충 공간이 있어서 거기가 보통은 이제 뭐 나무도 심고 그 녹지 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고속도로 옆에다가 바로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도로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줄이고 도로 기능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후에 확장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접도구역을 두는데요. 서울에 있는 일반 도로에 접도구역을 두어버리면 안 되겠죠. 뭐 상가 형성도 안 되겠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 옆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건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지역에는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다만 도시지역에도 녹지지역이 있죠. 이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아예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 이런 거에 필요하지 아니한 그러한 농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상공 지역은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말인즉 녹지 지역의 농지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선 농사지을 땅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이루어질 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연 녹지의 농지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그런 규모들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 내용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험에 잘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감만 익히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국토개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특례는 국토개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은 뭐 단독주택을 유통상업지역과 뭐 전용공업지역에서 지을 수는 없겠구나,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은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이런 데서 지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아파트도 이런 지역에서 지으면 안 되는데 아파트 설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아파트가 건설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1종 전용 주거와 1종 일반 주거만 빼고는 그 나머지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설치가 가능해요. 자, 여기 뭐 암기 코드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고요. 유치원, 초중고, 고등학교를 전용 공업지역에 지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일반 음식점을 양호한 주거 환경을 목표로 하는 전용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해서 뭐 술 팔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우리가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의 구조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아두신 다음에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폐율의 한도와 용적률의 한도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가 있었고요.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 있었고 관리지역은 관보, 생계 있었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일준, 제1종, 제2종,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1 유군이가 있었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녹지지역은 녹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은 관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이제 한도를 보면은 최고 한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 용적률 보면 50에서 100인데 100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한도만. 그래서 주거지역은 자, 먼저 건폐율부터 보면은 주거지역은 순서대로 5, 5, 6, 6, 5, 7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 5, 6, 7, 3, 5 하며 살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개그맨 서경석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 유튜브에 관련해서 뭐 암기법 같은 걸 올리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 내용에 나온 것을 내용을 좀 더 쉽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주 5, 6, 7 그런데 순서 중에 이제 3종 일반만 좀 다르잖아요. 50%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업지역은 상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칠하자 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 9887 상구야 88 빨리빨리 칠하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그러다가 07라 공업지역 70% 그리고 나머지 이 녹지지역 포함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 20%죠. 이 계획관리지역만 40%고요. 그래서 나머지 20%라고 해서 그 나이에 개사가 이제 닭개자 쓰면은 닭장이 되겠죠. 닭장 같은 집에서 살면 되겠어? 개사 살면 되겠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5, 6, 7 사모하면서 살자. 상구야 빨리빨리 칠하자. 그러다 07라 그 나이에 개사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암기하시고 용적률은 사실상 이 용도 지역의 어떤 특징을 잘 보면은 이 순서를 찾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찾는 어느 지역이 가장 용적률의 한도가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순서를 찾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번거롭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푸는지 일단은 이런 방법도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상구라는 친구가 이 용종기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거는 100% 100 플러스 5니까 이제 50%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100% 해결해줘요. 100, 150, 200, 250, 300 100% 해결해 중주거지역은 한번 띄워서 5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상업적인 천호동에 있다 보니까 마일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 1500에서 1300 1100 900 마2 그래서 지출이 좀 있죠. 그래도 공부는 공업적 300% 지원해줘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학원비의 300%를 지원해줘요. 아주 복지가 좋네요. 공부는 300% 300+5 역시 플러스 50에서 300에서 350 400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 상구가 첫 월급 타서 나팔바지를 샀어요. 그 나머지는 다 80입니다. 나팔바지를 샀고요. 또 그래도 돈이 남아서 생자개장을 100만원 주고 샀어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은 80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자,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 두시면은 외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용적률 같은 경우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그 순서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용적률이 가장 큰 곳이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이다라는 것. 그래서 중1, 6은 순서로 용적률 차이가 난다는 것. 그 순서를 알고 계시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큰 곳이 어디죠?
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이 500이죠. 그 다음에 큰 곳이 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 40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3종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 그 순서를 알고 계셔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시험에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까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살펴본 후에 용도 지구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